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덥지만 또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담아서 또 회견연도 7월, 8월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장 건강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름에 장 건강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리더님들 장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함께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무엇인가요? 면역이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자가 면역과 획득 면역이란 두 가지 면역이 존재하는데요. 자가 면역은 우리 원래부터 우리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들이 침입했을 때 자연적으로 면역의 역할을 하는 자연 면역이 있고요. 그리고 획득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획득 면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항체를 만드는 거죠. 백혈구가 항체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획득 면역이 백혈구가 항체를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바이러스를 맞이했을 때 이 자연 면역이 더 열심히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 면역 활동이 면역 체계의 활성화의 열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연 면역의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면 장 운동이 이제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거는요. 내 생명력이 높다. 그렇다면 면역력도 당연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 장 건강하신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장이 정말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지금 15가지의 문항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서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아침에 바로 깨지 못하고 가뿐하지가 않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3개월간 운동은 해본 기억이 없다. 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 또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마신다. 네, 또 뭐 있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 변 색깔 확인하시나요? 변 색깔이 거무스란 편이다. 그리고 배변 후에도 뭔가 찜찜한 잔변감이 있다. 네,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짠.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 저는요, 보통 3개를 넘지 않았는데요. 요즘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음료를 자꾸 먹기 시작한 후로부터 자꾸 화장실 가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질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보더라도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많은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 질환, 또 특히 자가 면역 질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식생활 습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병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먹는 것을 잘 챙긴다면 장도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45歳の女性ですけども、この人も腸の中を見ますとたくさんこの残便っていうか便が残ってますですよね。こういう人っていうのはやはりさっきもありましたように乳がんなんかになりやすい、乳がんとか子宮がんなんかになりやすい人です。この人は毎日一握りのチーズを食べて、で水、穀物、野菜、海藻類などが非常に少ない食生活をしていたりするんですね。だからこれで小さい時からこういう便秘すると人は大腸ポリプだとか大腸がんの他に
いろんながんになりやすくなりますので、皆さんも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で、この人も同じ患者さんですけども、手術をした後に私の食事健康法、美容島食事法をやって、水、エンザイムというのは酵素ですけど、それとか、それから乳酸菌生成エキスなどを飲んで、で、コーヒーエノムを実践した人ですね。でもこういう具合に腸に低体便などが起こらなくなって、6ヶ月後には非常にきれいになるわけなんです。だから、手術をした、さあそれで治ったんじゃなくて、その後、同じような悪い習慣、悪い、食べ物と思われるものを改善しないと、またそういう乳がんが別なおっぱいにできたり、またはそういうその乳がんが再発したり転移を起こしたりするようなことになりますから、やはり手術をしたら、そういう自分の今までの、食生活、それから生活習慣を変え네, 잘 보셨나요?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대장 안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대장을 보는데, 혹시 내 장도 저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장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장을 먹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식생활만 바꿔도 된다? 특별히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몸에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불로장생의 열쇠라고 합니다. 네, 이 효소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몸이 산성화되는 식생활을 삼가고 효소의 힘이 소모되지 않는 삶을 살면 불로장생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힘이 활성화되는 생활을 하면 되는데요. 이 효소가 뭐냐? 네. 생물의 세포 속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성 촉매의 총칭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우리 소화하고 배출, 해독하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이 효소가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 식물,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두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속에도 효소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 효소가요,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하월이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생 동안 만들어줄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량을 잠재된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다 썼을 때 이제 생명체가 수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구분을 하면요. 일단 체외,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체내에는 아까 말한 대로 잠재된 효소가 있다는 건데요. 이 잠재된 효소는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을 소화를 시키고 대사를 도와주는데요. 특별히 대사는 뭐가 있느냐? 우리 몸을 항산화시키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해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된 효소가 소화의 역할과 대사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모습입니다. 잠재된 효소는 일정량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할 때는 우리 몸에서 소화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때는 대사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음식을 먹는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중간에 간식도 먹고 점심 먹고 나서 뭐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면요. 계속해서 소화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변비, 설사, 변냄새가 안 좋고 피부 트러블, 냉증, 식욕 부진, 또 근육통, 관절통, 눈피로, 두통, 손발점 이런 것들이 화나고 우울한 것도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있나요? 네. 보시면요. 이거는 65세의 남성인데요. 대장 개실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장에도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이분은요. 매일 치즈 요구르트를 섭취해서 장이 딱딱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도 쌓이면 어떻게 염증이 생기죠. 그럼 그때 그 염증 생긴 부분이 구멍이 되면서 개실염이 되는 겁니다. 이분의 식생활을 조사해보니 콩류나 치수류 같은
그런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은 전혀 먹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장이 딱딱해지면서 동맥이 좁아져서 고혈압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공복.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공복 시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잠재된 효소가 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신진대사와 특별히 독소 분해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공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45세의 여성인데요. 아주 매우 좋은 장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면역 세포도 활발해요. 여기 보시면 옆에 동글동글한 게 이제 백혈구거든요. 이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당연히 좋은 장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91세 여성입니다. 보시면요, 이분은 60세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 올바른 식사법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피부도 젊어 보이고 혈액 흐름도 매우 좋은 그런 분이라고 하세요. 91세 어르신인데. 그래서 식사를 바꾸면 이렇게 장 상태가 변하고 몸의 건강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 건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저는 3콤보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대로 먹기. 두 번째, 제대로 내보내기. 세 번째, 제대로 움직이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 거는요, 뭘 먹어야 되냐가 중요하죠.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내보내는 건요, 우리 너무 많이 얘기 들었어요. 장 속의 세균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너무 더워서 운동하시는 거 어려우시죠? 그래도 집에서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할 때 우리의 체온이 좋아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그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바깥에는 너무 덥고 안에는 냉방 때문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온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체온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3콤보로 제대로 먹기, 내보내기, 움직이기를 잘 하신다면 세포가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백혈구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건 어때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3콤보를 잘 기억하셔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태초 먹거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태초 먹거리가 뭘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내 장과 성질이 맞는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한의학에서도 보면 찬 음식 그리고 더운 음식이 있단 말이죠. 따뜻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을 위해서는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성질이 맞는 식품에는 채소, 특히 뿌리채소, 그 다음에 밥인데요. 정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흰쌀 말고 되도록이면 현미나 곡물류, 정제되지 않은 현미 같은 밥을 드셔야 되고요. 발효식품, 된장, 청국장, 우리나라에 이런 발효식품 참 많죠. 이런 것들이 장의 성질과 맞는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이 맞지 않은 음식도 있죠. 그게 뭐냐면 고기. 우리 너무 좋아하는 고기, 빵. 빵은 왜요? 정제된 곡물육이 때문이죠. 그다음에 성냥음료는요. 일단 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스로 너무 차갑죠. 그래서 우리 장을 너무 차갑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같은 영양소를 가진 음식이라도 장이 선호하는 정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단백질을 여러분 섭취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역력을 위해서. 그런데요, 동물성을 먹을 것인가, 식물성을 먹을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일단, 동물성은요, 우리 식이섬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단백질 안에.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으려면 육류보다는 생선보다는 콩이죠. 식물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는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당질의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가공 정도에 따라서 장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달로 된 현미 같은 좀 거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빵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특히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이 식이섬유를 영양소라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대장을요. 꿈틀꿈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극을 주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영양소 식이섬유. 그래서 식이섬유 너무 중요하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꼭 먹거든요. 그러고 나면 화장실을 꼭 갑니다. 네. 그래서 대장의 꿈틀 운동을 돕는 식이섬유를 꼭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효소가 음식을 먹을 때는요, 소화하느라고 쉴 새 없이 장기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장기들이 쉬면서 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공복 시간은 언제가 좋으냐면 저녁 8시 이후로 정오까지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오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한길순 리더님이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공복 시간을 지키시면서 엄청 날씬해지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배 이렇게 좀 나오셨던 배가 체지방이 빠지면서 아마 장이 상당히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복 시간을 지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되도록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빨 닦으시고 바로 먹어야 될 게 우리 건강한 이스프링 물 꼭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는요, 장 속 세균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장내에 세균이 정말 많아요. 간에도 있고요, 위, 소장, 대장, 정말 많은 균들이 장 안에 존재하는데요. 그 비율이 중요해요. 예,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 바로 눈치꾼이라고 하는데, 눈치꾼균이라고 하는데, 유익균이 20%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눈치꾼균이 중간균이요.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네, 유익균이 더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쪽으로 가는데 네, 보세요. 그냥 20%만 유익균이 있어도 이 눈치꾼들은 유익균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유해균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유해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균입니다. 그래서 이 장 속 세균을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죠. 운동으로 에너지 대사 높여야 합니다. 네, 우리 그 25센트런 라이더. 저도 신청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막 운동하고 계신 다른 리더님들 보면 너무너무 막 하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럼 몸이 삽니다. 체온 1도만 상승해도 기초대사가 약 40% 상승을 하고요.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 기초대사량을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보통 자기 평균 기초대사량보다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거 조절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확실하게 기초대사가 높아지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대사 높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뉴트리라이트로 우리 면역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챙겨서 먹어야 되는 게 뭔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뉴트리라이트에 면역 3콤보가 있어요. 3콤보는 XX, 유산균, 밸런스 위딘, 프로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면역을 지키는데 꼭 먹어야 될 중요한 영양소이죠. XX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식이섬유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XX는 정말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베이스로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세포를 활성화시켜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유산균. 우리 아까 유익균을 20% 유지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내 유익균을 높여줄 수 있는 유산균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유산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밸런스 위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틴입니다. 저는 이 프로틴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틴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살이 빠지신 분도 많고요. 면역력도 좋아지시고 막 머리가 다시 나신 분도 되게 많아졌는데 이 프로틴이 일단은 뭐냐면 이당 단당류 같은 몸에 흡수되는 것을, 당류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살이 찌잖아요. 지방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이게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세포를 활성시키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당연히 기초대사량을 높여주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찾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 프로틴은 정말 좋은 게요. 살을 뺄 때 너무 놀란 거는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했을 때 보니까
몸무게가 전하고 크게 변함은 없는데요. 되게 날씬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체지방은 빠지고 네, 근력이 좋아지니까 이 바디라인이 사는 거예요. 바디라인이 사니까 너무 날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몸무게 좀 별로 안 빠졌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물어요. 되게 날씬해졌더라고. 단백질,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꼭 빠짐없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은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입니다. 네, 화이버비츠. 정말 사랑하는 화이버비츠. 네. 식이섬유, 아까 우리 그 효소에 대한 대장 보여주셨던 박사님도 계속 식이섬유 얘기하셨죠.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식이섬유 야채 속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채 과일도 많이 먹지만 우리 화이버비츠를 꼭 챙겨서 먹습니다. 우리 화이버비치는 불용성, 수용성으로 3대1의 황금 비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불용성은 장내 꾸불꾸불 이런 데 이렇게 변들이 껴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수용성 같은 경우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변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배변 활동을 높여주고 장내 찌꺼기를 제거해서 변비를 해결해줍니다. 그런데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드실 때는 진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변비를 해결한다고 드시고 나서는 물을 많이 안 챙기 드셔서 오히려 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리 비타민. 예, 천연 항생제라는 별명이 있는 이 비타민은요, 일단 유해균과 곰팡이균을 잡아줘서 장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장작용도 도와줘서 변비를 개선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마늘하면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또 하나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까지 함께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아세로라씨. 예, 장 건강, 장 속 유익균의 증식으로 변비와 노폐물의 축적을 방지해주는 거죠. 사실 아세로라씨는 역할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혈관도 튼튼하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세포 손상 방지, 또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주고 장벽 혈관을 강화하는 거. 그래서 재생력을 높여주는 거죠. 며칠이죠? 8월 3일인가요? 아세로라씨 프로모션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도 아세로라씨가 중요하고, 아세로라씨는 저는 집에 비상용으로 모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번에 프로모션 꼭 놓치지 마시고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칼맥디. 칼맥디는요,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농도가 풍부하면 또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맥디도 여러 가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장 건강에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요. 칼맥디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B 플러스. 네. B군이 그 별명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B군을 설명하셨던 리더님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예전에 혹시 연탄불 떼셨던 거 기억나시는 리더님들 계세요? 연탄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죠? 뭘 사용하죠? 네. 번개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번개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좀 에너지 대사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그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B군을 딱 먹어주면 네, 이렇게 활활 다시 에너지가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는 이 B군을 드시면 장의 운동도 당연히 조절이 되고요. 소화기 계통의 건강을 유지시켜줘서 소화 장애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싫지 않았는데 이 B 플러스하고 또 우리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이스티비잖아요. 이스티비에 효모가 있어요, 여러분.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모,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네, 그 이스티비를 같이 드시면 소화도 잘 되시고 지금 거기 B군이 7가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장의 운동에 도움도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또는 위까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스티비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장 건강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요. 장이 건강해야 네,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여기 보셨을 거예요. 여기 내가 먹는 음식 곧 나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본 책 중에 그 내가 먹는 것이 3대가 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먹는 게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그 밑에까지. 그럼 지금 나의 몸은 우리 할머니가 뭔가 잘못 드셔서 그럼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먹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먹는 음식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을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하는 우리의 바탕은 세포이고 세포는 음식물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의 변화 역시 내가 먹은 음식물이 바탕이 된다. 네, 장내력이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장이 건강해야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우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정도 조절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변화하고 싶으세요? 뭔가 내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행동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음식들,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셔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장도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그럼 내 면역력도 좋아지고 내 기분도 좋아지고 네,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뭘 드셨나요? 또 이따 이거 끝나고 나서 점심 드실 텐데 한번 생각해보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는 음식을 장이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장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내 장을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